그래서 처음에 같이 즐기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아이에게 부모님만큼 좋은 또 이제 선생님이 없거든요. 선생님이지만 동시에 같이 배우시면 또 경쟁자가 되시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아이를 거의 한 명 낳는 풍토가 많아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어머니가 돼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배울 때 어머니가 같이 배워놓으시면 바둑은 특히나 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둑의 경우 굉장히 좋은 것들, 이 부분을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이 심리를 조절해 나가는 부분이 바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나의 객관적인 능력 그리고 현재의 객관적인 시장의 상황,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도 적정하게 이런 경우에는 눈높이를 낮춰서 갈 수 있겠죠. 아니면 눈높이가 높다면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바둑에 있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일단 정확하게 내가 집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나의 발전 가능성은 어떤 곳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계속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바둑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특히나 실력이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배워서 올라가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 마인드 컨트롤, 이제 참아내는 능력, 솔직히 상대방이 또 매너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화내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매너가 안 좋은 경우에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면 오히려 실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과정들을 어린아이 때, 학생 때 거쳐놓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솔직히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참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회를 보아서 사실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화를 내지 않고 좋게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바둑이 마음을 한 번쯤 정리하고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막 드라마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보지만 한참 바둑 잘 두시다가 그냥 확 엎어버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성격에 나오는 이런 거잖아요. 분들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못 배우신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선생님하고 저희가 처음 이렇게 대면하는 건데도 모든 분들에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쩜 저렇게 예쁜 미소를 갖고 있을까 정말 그런 게 지금 궁금했는데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잘 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시면서 뭐 부부 사이에서라든지 아니면 애 키우면서라든지 정말 그래 내가 바둑으로 이 갈고 닦은 마인드 컨트롤이 이렇게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피와 살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신 적이 좀 있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4살, 5살 아이들 한 명씩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쁩니다. 근데 둘이 붙여놓으면 이제 서로 내 거다, 내 거야 맨날 이러면서 요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이제 서로 먼저 가진 사람이 이제 가져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수십 번씩 그러기 때문에 이제 화가 여기까지 끝까지 날 때가 있죠 분명히. 났다가도 심지어는 며칠 전에는 저희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이것을 즉각 솔직히 때리고 싶었습니다. 때리고 저안 싶었는데 때리기가 쉽지 않은데.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대 맞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널 때린 적 기억이 없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를 맴매를 했대요. 그래서 언제 때렸냐고 그랬더니 제가 지민이를 깨물었을 때 엄마가 때렸다고. 그때는 당연히 때릴 수 있지 않냐고. 그 정도지만은요. 저도 연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갖고 그냥 국도술래 보내버렸어. 가서 고생 좀 하고 오라고.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좀 크면 여러 곳에 경험도 쌓을 겸 따로따로 많이 보낼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인데 이제 첫째가 남자고 둘째가 여자이다 보니까 성별이 바뀌었으면 조금 나았을 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오빠가 위고 힘이 좀 더 세다 보니 이제 동생 걸 뺏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뺏고 이제 깨문다든지 이렇게 좀 보복이 가해지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그럴 때면 저도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솔직히 때린 적도 있습니다. 때린 적도 있는데 이제 저도 화를 좀 덜 내고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좀 성준아 이렇게 하면 동생이 아플까 안 아플까 뭐 예를 들면 좀 장난스럽게 좀 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많이 생각하려고 평상시에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깨물었을 때 저는 한번 혼냈습니다. 제대로 혼냈는데 이번에는
예, 지난번에는 한 번 때리고 이제 정말 훈계를 많이 했죠. 예, 한 대 때리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매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 그럴 때는 일단은 둘을 떼놓고 일단 저도 마음을 1분 정도 가라앉힙니다. 일단 상황에 대해서 성일병을 해주면서 가라앉히다 보면 저도 일단 때리고 싶은 생각은 좀 없어지더라고요. 네. 바둑의 마인드 컨트롤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예,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저희 신랑이나 저 같은 경우 저도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급했었어요. 네. 네, 굉장히 급하고 한 군데에 잘 앉아 있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오히려 어디 놀러를 가도 좀 휴양림을 가서 오히려 좀 이렇게 느긋하게 명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즐기는 굉장히 활동적이었는데 조금 더 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바뀐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전의 성향이 어디 가지 않고, 예, 그렇죠. 저도 나옵니다. 예, 나오기 때문에 서로 맞부딪혀서 좀 큰 싸움이 될 만한 굉장히 사소한 일로 이야기를 했지만 큰 싸움이 될 만큼 서로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서 제가 멈추